얘들아 안녕. 나 꼰대아재야. 너네들은 대선 투표를 뭐 때문에 하니? 아마 문가리 편 빼놓고는 이재명이 편 빼놓고는 다 정권 심판한다고 할 거야. 뭐 엄격한 의미에서 대선에 왜 투표합니까? 이러면 모범 답안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훌륭한 후보를 뽑아서 국민들을 편안하고 살기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성보다 이 본능이 지배하지. 대선 투표를 왜 해? 정권 심판하려고 한다. 이것이 대선 투표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봐. 아마 8, 90%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 문가리 그리고 이재명이 진짜 꼴보기 싫으니까 저것들 좀 안 보고 살자. 그래서 투표해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정권 심판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정답은 정권 심판이 대선에 투표하는 목적이다. 자,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문가리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다 했어. 이건 뭐 황제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더 가시야. 더 가문. 그래서 적폐 청산한다고 지난 정권 싹 다 보내버려. 대통령 두이 깜빵 보내. 그리고 지 불법은 은폐해. 그리고 대북 밀거래를 해. 권력형 비리도 은폐해. 다 덮어버리고 또 공수처를 설치해가지고 그야말로 지 눈에 찍힌 자들을 다 그냥 손에 쥐고 흔들어. 자, 그뿐이야? 경찰, 검찰, 감사원, 국세청, 판사 다 지 손에 쥐고 나라를 흔들었어. 그야말로 왕의 이런 왕도 없어. 그것만 지었어? 국가 예산을 지 마음대로 애따 받아라. 재난지원금 애따 받아라 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빚을 져버렸지. 빚을 2배로 늘렸잖아. 그런데 이 문가리가 이런 독재를 하고 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치 공작을 했지. 그리고 프로파간다 선동을 해대고 그리고 대깨문이나 지 친위대를 풀어서 반대 진영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가지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탱크를 들고 나오거나 이 총칼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연성 독재라고 부르는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하는 척 하면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전부 주물러 가지고 이 나라를 지 반대 세력을 거의 숨통을 갖다가 쪼이듯이 만들었어. 그래서 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보복을 당할지 겁이 나가지고 문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지. 자, 유튜브 하는 사람들 특히 이 황 대표가 당한 걸 말하자면 끝도 없어. 이런 식으로 지 반대 세력들을 다 탄압해서 그런데 문이 이 독재를 하면서 뭘 갖다가 지금 성공적으로 끌고 왔어? 임기 말에 지 지지율을 아직도 35에서 40을 유지하고 안 무너뜨리고 있어. 이게 안 무너뜨린 건지 조작한 건지 구워 삶았는지 언론이나 여론조사 회사를 알 수 없지만은 지금도 40이 됐다가 35 됐다가 또 40 됐다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런 사람은 처음이야.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뭘까? 퇴임 후에 지 안전판을 마련하려고 깜빵 안 가려고 그러겠지. 대선 곧 다가오는데 5년 동안에 한 일이 있으니까 지가 깜빵 갈지 안 갈지는 지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정권 교체의 의미가 뭐냐? 뭐 때문에 정권 교체하려고 하냐면 문이 엉망으로 만드는 이 나라를 한마디로 그 악행을 심판하고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정권 교체의 의미다. 이게 거의 정답이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문 정권의 부패 비리 이런 부분들을 심판해서 청산한다. 대장동 비리 척결 같은 그런 이재명의 비리도 척결한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개혁을 완수한다. 그리고 친북 좌파 세력을 척결한다. 이것이 그야말로 정권 심판에 의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불가능해졌어. 어떻게 불가능해졌냐고? 자, 이게 지금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문가리 입장에서는 양손에 떡을 쥐고 이재명이가 돼도 좋고 윤석열이가 돼도 좋고 하는 판을 만들고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가 되었을 때는 그 이재명이라는 새 대통령한테 전부 권한이 몰릴 거니까 이재명이가 어느 순간에 문가리 저거 나를 갖다가 잡아 넣으려고 시도도 하고 여러 건을 건드려 가지고 애를 미기고 진짜 장난을 많이 쳤는데 내가 지금까지 문가리 앞에 숙이면서
빌면서 왔지만은 더러워 죽겠다. 저거 집어넣어 보자. 이재명이 마음에 달린 거야.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지.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요 며칠 꼴을 보면 그야말로 윤이 이기면 여야가 협치를 하고 지금 민주당 사람들, 정의당 사람들이 와서 장관을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가지고 총리한테 다 넘겨주고 총리가 장관들을 통솔하고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문을 심판하는 일은 물 건너 가는 거야. 그러지 않아? 그래서 김종인은 민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윤석열이는 권력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뭐냐? 두 개가 다 총리한테 힘이 있고 대통령 힘을 뺀다는 거야. 아니 대통령이 힘이 있어도 저것들을 척결하려면 임기 초에 약점 잡아서 들고 일어나서 촛불 들고 흔들 건데 이명박이가 그랬잖아. 힘이 좀 있어 보이는데 초판에 광우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로 개고생하다가 그 뒤부터 깨갱해가지고 비위 맞춘다고 급급했지. 그런데 윤석열이가 새도 없고 지지 기반도 약한데 임기 초에 지금 지 힘을 빼버리고 스스로 대통령 힘을 빼버린다면 이거는 정권 심판이라는 것은 물 건너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지. 대통령한테 제왕적 힘이나 카리스마를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것은 대통령이 국민이 투표로 뽑은 선출된 권력이라서 그에게 힘을 몰아주는 거야. 그런데 국민들은 윤석열을 선출해서 뽑았는데 실제 힘은 김종인이나 이런 총리가 만약에 힘을 다 행사한다면 국민이 뽑아준 그 선출된 대통령의 권력을 저것끼리 합의해서 김종인이한테 던져준다? 그러면 이게 옳으냐는 거지.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지. 그래서 총리한테 내치를 다 맡겨버리고 장관들 데리고 알아서 해라. 장관도 네가 알아서 뽑아라. 그러다가 다음 총선할 때는 아예 개헌을 해서 그냥 이원 집정부제로 가자. 나는 먹고 놀 거니까 술이나 먹고 노래나 부를 거니까 나한테는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권력은 없어도 보장만 좀 해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전 국민들을 겨냥한 사기 생각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용납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야당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작년 총선 전에 황교안이가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을 한 데서는 총선에 이겨서 우리가 문정권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황교안이가 느닷없이 총선에 이겨서 개헌을 하겠습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황교안이가 그때 왜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느냐. 그래서 이 꼰대 아재가 생각할 때는 황교안이가 내 야당 대표 좀 하게 해주면 내가 야당 대표로 개헌을 해서 문 뒤에 안전판을 마련해 주겠다. 나 다른 욕심도 없어. 총리만 하면 돼. 이런 말들을 누구한테 약속해주고 야당 대표를 맡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면 저럴 이유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그때 꼰대 아재가 했지. 그 다음에 한 두어 달 전에 저 똥당의 경선이 막판으로 가고 있을 때 느닷없이 홍준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이겨도 야당이 180석이다. 그래서 그 180석 야당에 뭐 여당이 할 게 없다. 그러니까 협치를 해야 된다. 장관에 야당 사람들을 다 넣어서 같이 화합해서 가겠다. 느닷없는 소리를 했지. 사람들은 홍준표라 하면 그래도 극보수라고 이미지가 문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홍준표가 그 말을 하고 또 속을 드러냈지. 문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 보복은 해서는 안 되지. 잘못된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만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에서 정치 보복은 엄격하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 문 정권의 잘못을 다 덮고 법적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달하는 건데 문 쪽에다가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돌 맞을 것 같으니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한 거야. 정치 보복은 잘못된 거지. 그러잖아. 자,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북한에 돈 준 것도 대통령이 통치상으로 한 거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요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지금 황교안, 홍준표, 윤석열, 김종인까지 전부 이런 맥락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야당이 이미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냐. 그래서 정권 심판은 지금 말을 하는 거를 보면 물 건너 간지 오래됐어. 자, 그래서 이 무지한 보수판에 있는 사람들이나 윤으로 바꾸어서 좋든 싫든 무조건 밀었어. 정권 교체해서 정권 심판하다 이렇게 하지만 정권 심판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권 봐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권 교체가 의미가 있나? 정권 심판을 저지하겠다라는데 그 말을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정권 교대지. 그래서 스스로 윤이 자신의 힘을 줄이고 연정을 해서 협치를 해 가겠다라는 김종인의 말에 사실 저지도 하지 않고 윤 스스로 그런 말을 해. 자, 보통 대선에서 선대위원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폼이나 잡고 있는 거고 좋은 말은 후보가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거하고 각 관계 있는 좋은 말도 아니고 그야말로 선대위원장이 느닷없이 선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권력 구조 개편을 언론에다 대고 연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걸 저지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한술 더 떠서 아무도 윤 보고 권력을 줄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지 스스로 또 느닷없이 권력을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 권한을 줄이는 것을 발표하겠다고 해. 자, 국민들은 표 있는 국민들은 누구도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제왕적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 문제가 있다 하지 않고 지한테 특히 표를 거의 다 몰아주는 보수층에서는 대통령이 그냥 아주 과거에 윤석열이가 부패를 척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조국 문제에 맞서서 그야말로 윤석열이가 제대로 청소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윤을 미는 거 아니겠어? 근데 윤은 내 권력을 줄여가지고 나는 껍데기만 바지 사장 대통령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윤이 데리고 온 세 사람을 한번 봐봐. 한편은 김종인, 한편은 김병준, 김한길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밑줄 긋고 뭐야? 다 민주당에서 왔지. 왜 김종인은 여기 왔을까? 왜 김한길, 김병준이 여기 왔을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대선 끝나고 나면 저 민주당 자아들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연정을 할 때 중간에서 다리나 달라고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김종인한테만 맡기면 윤 자기가 완전히 바지 될까봐 견제용으로 또 민주당하고 다리 놓을 사람을 하나 더 터서 복덕방을 2개 튼 거지. 그래서 그 복덕방끼리 쟤하고는 일 못하니 서로 쌈박질하고 자빠진 거야. 그래서 그쪽 동네 선수를 데려와서 내가 집권해도 저쪽 동네하고 화합해서 같이 해먹을 수 있도록 자, 그 보증인을 둘이를 데려왔다. 2팀을 데려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꼰대아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윤은 도대체 누구한테 충성을 증명하려고 자신을 권한을 스스로 줄이겠다면서 이 대선 무렵에 중요한 자기 정책을 발표하고 선거 이슈를 갖다가 내걸고 하지 않고 저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가? 그 누구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해. 알가! 견 야바이꾼 삼김 내 폭탄을 받아라! 정권 교체하는 줄 알았는데 정권 교대하는 윤 내 총을 받아라! We are